간벌은 이제 산물 처리 작업이 이제 포함되기 때문에요. 나무 가지와 더불어서 반드시 사업 대상 밖으로 반출해야 됩니다. 근데 이 성의상 가꾸기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잘 하시는데요. 이 산물 반출이 안 되고 그냥 나무를 소나무 숲에다가 놔두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혹시나 산불이 되면 그것이 이제 불쏘시개 역할을 해서 이 산불의 확산에 영향을 끼치고요. 그리고 거기가 또 다른 잡버섯들이 또 날아 들어옵니다. 그러므로써 이 균들이 상당히 많이 번지도록 하는 그런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 산물 반출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밀도 조절 작업 이전에 이제 이렇게 울폐한 숲을요, 이 작업한 후에는 약 10m 높이에 3m마다 한 그루씩 있도록 이렇게 이제 이 송이산 가꾸기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송이산 가꾸기 예전의 모습에 이제 1.2m 높이로서 이것을 이제 제거를 하고요. 그리고 가지치기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m 높이로서 활엽수를 제거하고 참나무류를 제거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가지치기가 동시에 이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송이산 가꾸기 이전의 이 활엽수가 많이 이제 울폐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활엽수를 이제 1.2m 높이로 처리한 것이 보이고요. 다음에 이제 가지치기입니다. 가지치기는 이 공간 조절을 위해서 간벌을 실시하여 나무 간의 간격을 넓혔음에도 불구하고 땅에 그늘이 너무 많아지는 경우에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7양 3음 70%의 햇빛이 들어오도록 이 조정을 하는 것이 가지치기입니다. 그래서 작업 유지 공간을 위해서 지상 2m 이하의 가지를 우선적으로 제거하고요. 이 가지가 3번 이상 겹쳐지면서 근원을 만들 경우에는 이 2번만 겹쳐지는 수준으로 가지치기를 실시를 해야 됩니다. 자, 하청 식생 정리는 이제 진달래 및 철쭉 종류, 쌀이류는 줄기에서 2~3개만 남기고 이제 밑둥을 절단하고 제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진달래나 철쭉 종류들은 그렇게 송이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이 철쭉이 있는 곳에서도 송이가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이 송이균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런 과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철쭉류들은 그늘이 좀 많이 지도록만 하는 2~3개만 남기고 이제 밀동을 절단하는 수준으로 이루어지면 되겠습니다. 참나무는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과 같고요. 그래서 이 1.2m 자르고 나서 다음 해의 모습입니다. 다음 해의 모습인데요. 이것을 이제 어떤 분들은 나무를 또 다시 이제 이 가지를 잘라 주시는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제 한 4년 놔뒀다가 완전히 이제 밑둥을 제거해서 이 약세력을 약화시켜서 제거하는 방법을 쓰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피물 제거입니다. 이 지피물 제거는 이제 낙엽 긁기인데요. 이 가장 힘든 작업이 이 낙엽 긁기 작업입니다. 그 낙엽 긁기 작업은 이제 낙엽청의 두께가 5cm 이상일 경우에는 이 낙엽청이 모두 없어질 정도로 긁어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왜냐? 이 낙엽청이 5cm 이상 되면 그쪽에서 이제 부균들, 다른 균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쉽게. 그러면 그 균들이 수분도 빼들어가고요. 낙엽청이 두꺼우면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수분이 땅속으로 흡수가 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가뭄이 심한 철에 가도 송이가 나는 송이균함부에는 습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송이균이 주변에 있는 수분을 빨아당겨서 자기한테 수분을 모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낙엽층이 두껍다 보니까 두꺼우면 수분을 많이 흡수를 못합니다. 그래서 송이균 자체도 땅속 깊이 있어야지만 송이가 큰 송이가 나는데요. 이 송이 수분을 못 받기 때문에 송이균 자체도 토양 위쪽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송이균도 아주 잘게 되고 튼튼한 송이를 못 얻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낙엽층이 5cm 이상일 경우에는 낙엽층이 모두 없어질 정도로 긁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신선한 낙엽이 덮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섞고 있는 낙엽층일 경우에는 이 3cm 이상만 돼도 낙엽층을 지표면이 드러나도록 흙이 드러나도록 이 제거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거함으로써 이 땅에 있는 소나무 뿌리도 건드립니다. 그러면 소나무 뿌리에서 끊어진 곳에는 잔뿌리가 더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송이균이 더욱더 많이 이 소나무와 결합을 해서 균근을 형성하는 형태로 자라나게 됩니다. 초본류는 이제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 높이 20cm 이하의 작은 초본은 무시해도 됩니다. 뭐 김해털이나 그런 이제 초본류가 이 송이산에도 많이 나는데요. 그다음에 뭐 송이풀도 있고 하는 그런 초본류들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높이 20cm가 넘는 초본류, 그리고 조립대 등은 이 풀베기 굴치를 통해서 제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낙엽 긁기 실시 전과 실시 후의 모습인데요. 이 부식물을 완전히 긁어내어서 이 지표 손질을 하여서 그 산정 산복 부분에 이 부식층이 얇은 곳을 가볍게 긁어주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부식층이 5cm 되는 곳인데요. 이 부분이 전부 다 이제 썩어서 지금 썩어가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딱 갈퀴로 끌면 이것이 완전히 들려낼 정도로 떨어집니다. 이런 부분은 깨끗하게 긁어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한 10m만 긁어내도 낙엽량이 엄청납니다. 낙엽을 제거하는 방법이 효과적으로 제거를 없애는 방법이 상당히 힘이 되기 때문에 주로 보통 송이산 가꾸기에서 많이 못하고 있는 그런 형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낙엽들을 긁어서 일단은 송이가 났던 곳이나 아니면 뭐 계곡부까지라도 이 낙엽들을 전부 다 이제 없애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낙엽 긁기 하는 이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수시설입니다. 이 관수시설은 이제, 물론 하면 좋겠죠. 그죠? 근데 이제 관수시설은 이 단기 투자 효과가 높기 때문에 인건비 보조를 제외해서 이 기대사업으로 개인 투자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헥타당 약 13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송이산이 이제 관수하는 모습이 되겠고요. 관수시 유의사항은 이제 송이 최초 수확 보름 전부터 관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가 계속 내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관수가 필요 없을 정도죠. 그래서 누적 강우량은 이제 매일 5mm 정도 수준으로 관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봄 가뭄, 여름 가뭄 시에는 관수를 하셔야 됩니다. 이유는 이제 뒤에 가서 설명을 하겠지만요. 이 봄에도 송이균은 성장을 합니다. 그 봄에 가뭄이 들었냐 안 들었냐에 따라서 그의 송이의 생산량도 이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수를 하실 경우에는 이제 오후 4시부터 이제 저녁 시간에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송이가 이제 수분을 많이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증발되는 수분량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나무 숲의 공중 습도도 이제 높일 수 있는 그런 일거양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래가 많은 토양이나 가뭄이 심한 해에 이제 유리하고요. 적은 양을 수시로 공급하는 방식이 필요하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송이산에 혹시 관수 시설 하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까? 예, 문경이나 지금 영덕 지방의 영덕 지역 뭐 이런 데 가면 이제 관수 시설 한 곳이 많습니다. 관수 시설을 해서 이 작년 그 송이 가뭄이 할 때도 이 송이 생산량이 예년과 평년과 비슷하게 이제 송이를 생산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왜냐 송이의 몸이 89%가 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많은 물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수 시설 설치도로서요. 보통 이제 이 저수지나 계곡 부분에 간이 저수 시설을 만들고요. 이 동력 펌프를 해서 위에 저수통 약 뭐 200ml짜리 저수통을 해서 이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수 시설을 만들어 놓은 이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동력 펌프는 보통 이제 그 가까운 곳 100m 이내인 곳에서는 이 경운기 모터로 되겠지만요. 이 100m 넘어가는 곳에서는 이 트랙터 엔진을 이용해서 관수 시설을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저수통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스프링클러는 위에 나무 위에서 직접 뿌리는 분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이제 뿌리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이제 위에 뿌릴 때는 밑에 부분까지 이제 정확하게 그 조정, 그 송이가 나는 곳에까지 이제 조정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공중 습도를 높이는 부분에서는 이 위쪽에 설치하는 것도 이 괜찮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송이산 관리를 한 다음에 이제 모습이 되겠습니다. 깨끗하게 신선한 낙엽청만 남아 있고요. 여기에 이제 잡과목들을 일단은 이제 반출 나누고 지금은 쌓아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송이산 관리 후에 지금 하얗게 지금 보이는 부분은 이제 낙엽을 많이 긁어내서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한 부분입니다. 보니까 깨끗하게 위에도 지금 햇빛도 약 한 70% 정도 들어오게끔 되어 있고요. 이 가지치기를 깨끗이 해서 지금 한 2-3개의 가지가 겹치는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산물 처리입니다. 이 낙엽을 이제 긁어서 이런 이제 이 슬래터를 이용하든지 해서 이 낙엽을 이 계곡부로 계속 쓸어내리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송이산 관리 1년 후에 이제 이 맹화 관리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년 후면 지금 여기에서 전부 다 이제 맹화가 다시 나타나고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이 관리한 5년 후에는 지금 이제 밑에 부분에 지금 활엽수림은 거의 제거했고 이제 이 관목류만 남아서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의산 가꾸기를 하실 경우에 상당한 이제 노력과 힘이 많이 드는 것을 감안해 가지고요. 이 송이균환 환경 관리를 실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현지의 사정이 지금 이제 그 송이를 채취하시는 분, 송이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 연세가 상당히 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송이산 관리하시기에는 많이 힘이 드실 것 같고 해서 이 가장 경제적인 효율을 감안해서 관리를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균환을 먼저 찾는데요. 이 균환은 여러분들이 송이를 채취하는 곳이 균환입니다. 그 균환이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그리고 돈이 될 만한 곳을 관리해서 송이의 생산을 늘려보자는 취지에서 개발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송이 균환이 전진하는 애정부, 그래서 송이가 계속 한 군데만 나는 것이 아니고 났던 곳에만 나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앞으로 전진해 가면서 송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송이가 앞으로 날 곳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 균환이 지나간 곳은 이제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균환부 관리인데요. 이 균환부 관리는 이제 낙엽 분해균과의 경쟁 조건 완화, 그리고 이제 적당한 온도 및 수분 조건의 제공, 그리고 이제 낙엽청 제거, 그다음에 지표 끓기, 그리고 이제 객토, 그리고 흙이나 바위가 있을 경우에는 그 바위를 들내고 거기에 이제 다시 신선한 흙을 넣어주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객토를 했을 경우에는 이제 신선한 광물질의 비청 토양을 넣어주시도록 하고요. 이 지표 끓기는 이제 잔뿌리 발달과 그리고 이제 균권 형성을 유도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이 시기는 이제 송이 수확이 끝난 후에 하시면 내가 올해 여기에 송이를 땄기 때문에 송이가 낳는 자리를 잘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송이가 낳는 곳을 그 앞부분을 이제 관리를 해주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낙엽 끓기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낙엽 끓기를 해 주셔 가지고 그 낙엽을 이제 다른 균환부에서 먼 곳으로 치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나는 곳에서만 계속 난다고 하지만요, 일정한 장소에 나지만은 조금씩 움직이면서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균환, 균은 균덩어리를 만들고 둥글게 일직선으로 쭉 생기든지 아니면 둥글 원을 그리든지 해서 균환을 만듭니다. 그래서 균환은 가만히 있지 않고 변화하는 균 모임입니다. 그래서 환경과 계절에 따른 동태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송이균이 있는 곳은 이렇게 하얀 부분이 보입니다. 송이균이 안 갖는 부분에는 이렇게 그냥 맨 땅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송이균이 살아있는 곳에서는 하얀색으로 독특한 송이 향기가 납니다. 하지만 이 선단이 아니고 이 송이가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났던 지나간 곳은 이 회색빛 입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냄새도 이 송이 향이 나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제 막 생성되는 이제 송이 균환인데요. 균환에서 이렇게 하얗게 지금 밑에 입자 균건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이 균환을 이루고 있는 형태로 송이균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란 말뚝이 이제 이 작년에 송이가 났던 곳이고요. 그 앞부분으로 15cm까지 요까지가
송이균이 여기 한 19cm인데요. 9cm까지가 송이균이 움직인 형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것이 움직여서 내년에도 한 9cm 움직이면 여기까지 송이균이 움직이고요. 내년에는 이곳에서 이 송이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까지를 전부 다 낙엽을 끌어서 깨끗하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균환이 있는 곳을 끌어보면 이렇게 이제 하얗게 이 균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균환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졌는가를 이제 파악을 하는데요. 네, 균환은 보통 이제 깊이 지금 이 균환 같은 경우에는 약 35cm까지 균환이 땅속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깊은 곳에서는 약 80cm까지 이 균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많은 양의 이제 송이를 생산하는 기반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송이균환은 이제 수직 단면입니다. 요 앞부분에 이제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여기가 이제 송이의 선단 부분입니다. 균환의 선단 부분. 송이가 나고요. 내년에는 이제 요 부분에서 이 송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균환의 모습은 처음에는 원래 둥글게 이렇게 나지만요. 점점점 커지다 보니까 중간에 뭐 돌멩이도 있거나 아니면 썩은 나무가 있거나 환경이 안 좋으면 송이균환이 이렇게 끊어집니다. 그리고 다 끊어지고 일부분 남아 있거나 그리고 두 개의 균환이 만나서 하나의 균환으로 또 이루어지는 형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게는 한 13m, 한 20m짜리 균환도 있고요. 적게는 1.5m 정도의 균환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송이 균환이 형성되어서 이 둥근 원을 그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시형림이라 가지고 일부러 이 송이를 1등급에 채취를 하지 않고요. 그냥 송이의 이 포자가 많이 배출되도록 이 3등급으로 이제 갓을 피운 상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이균환 선단에서부터 버섯 발생까지의 거리는 보통 9에서 11cm에서 18에서 20cm까지 이 송이 선단에서의 버섯까지 거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단에서부터 뒤로 한 9에서 11cm, 크게는 뭐 20에서 18cm까지의 이 송이가 발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송이균환 관리에서는 최소한 20cm 이상은 균환을 끌어내셔 가지고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균환의 성향입니다. 자, 균환은 봄철에서도 자라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도 자라요. 자, 이걸 보시면요. 자, 2월 달에는 12월 달 겨울철부터 보겠습니다. 이 뿌리의 생장은 멈추고 균사만 생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표면의 밑에 땅속 부분까지 해서 계속적으로 균사가 먼저 뻗어나갑니다. 그러면 얘들은 무엇을 하느냐? 수분도 빨아당기고요. 뭐 밀항원수도 빨아당겨 그것을 소나무한테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월이나 3월 되면 이제 점점 이제 봄이 가까워질수록 이 송이균환들이 이 앞으로 선행을 합니다. 땅 속에서 먼저 선행을 하고 위로 지표면에 이 봄철 되면 이제 지표면까지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소나무 뿌리도 같이 이제 생장을 거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을 해서 계속 쭉 가면 이제 봄철에 이 활성균환대가 될 때
가물었다 그러면 송이균안이 생장이 조금밖에 안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송이균의 덩어리, 균 덩어리가 적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또 송이 생산량도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 봄철 봄 가뭄에도 관수를 하라는 것이 이렇게 처음에 송이균 덩어리가 이루어져야지만 그 해의 송이 생산량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활성균한 때가 될 때 송이산 관리는 이미 시작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월달이 되면 이제 6월달 장마로 인해서 균근이 증가를 해서요, 이 균안이 확대되고 그 확대되는 형태에 의해서 자실제 발생으로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10월달부터는 점점 이제 이 활성균안대가 줄어들어서 이 송이의 균안으로 활동은 줄어들지만 이제 균사생장이 12월달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시기가 이 4월달에 활성균안대가 되는 시기, 그리고 이 8월달, 6월달에 이 균안이 증가하고 확대되는 이 시기에 이 수분 관리, 그리고 이 시기에 뭐 비가 많이 오든지 아니면 이 관수를 해서 수분 관리를 많이 해 주시면 이 송이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봄철에는 보통 이제 한국연면 시비 등으로서 이 소나무 생장을 촉진시키는 형태로서 이루어지고요. 이 여름철에는 이제 높은 온도에서 생장해서 낮은 온도에서 버섯을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이제 식생정리 등 이제 송이산 환경 정밀, 밀도 조절을 같이 이루면 괜찮겠습니다. 그다음 가을에는 이제 자실제 형성 후 이제 점점 소멸하는데요. 이 밀집된 매트를 형성하고 황갈색으로 이제 변화를 합니다. 이때는 이제 자실제를 수확하고 이 균안부 관리, 이 낙엽 긁기를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연도에는 이제 이 감벌, 하층식생 정리, 지피물 제거를 1차 연도에 하고요. 이 활엽수림에는 이 활엽수 침입행에는 이제 감벌, 가지치기, 하층식생 정리, 지피물 제거를 하지만요. 이때는 강하게 이제 감벌을 해서 활엽수를 완전히 제거하고 이 소나무만 남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송이 발생림에서 이제 이 소나무 각국의 16년생에서 35년생은요, 원칙적으로 송이가 발생하고 있는 숲이고로 급격히 환경 변화를 피하고 이 소규모로 잘 다듬어주는 형태로 관리를 합니다. 이 16년에서 35년생은요. 그래서 이 가지치기와 뭐 하층식생 정리만 실시하면서 전체적으로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이제 유도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년청 36년에서 50년생일 경우에는 이 하층식생 정리와 이 가지치기 그리고 지피물 제거 작업을 이 경영 간격으로 실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송이 발생림 주변에는 이제 소나무는 최대로 유지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공간 지수가 35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참나무를 제거하고 이 하층식생 그리고 가지치기, 지피물 제거를 합니다. 그 이듬해는 이 가지치기를 실시하고 이제 하층식생을 정리하고요. 이 3년 차에는 하층식생 정리 그리고 이 지피물 제거 작업을 실시를 합니다. 송이 이제 미발생림에는 1차 연도에는 이제 강도의 감벌로서 이 상대 공간 지수가 35% 수준이 되도록 실시를 해서 이 가지치기 그리고 하층식생 정리를 실시를 해서 이 숲의 그늘진 정도를 줄이고 그리고 지피물 제거와 그리고 지피물의 흙이 보일 정도로 이제 지피물 제거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2차 연도에는 이제 가지치기로 이제 나뭇가지가 3번 이상 겹치도록 이 그늘 형성하도록 하고요. 이 하층식생 정리 그리고 3년 차에는 하층식생 정리와 이제 지피물 제거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송이가 미발생되더라도 이렇게 송이가 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이 당년에는 안 나지만은 최고 5년 이후에부터는 송이가 납니다. 예전에는 낯선 곳이고요. 그리고 이 송이가 안 나는 산불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 송이가 발생하는 데는 20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송이 발생림, 미발생림, 지금 송이가 안 나는 곳이지만은 이 소나무가 있는 곳을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이 송이가 발생을 할 수 있는, 결국 발생이 이제 앞으로 5년 이후는 이제 발생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송이산 가꾸기를 실시했는데요. 그렇다면 송이산 가꾸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문화된 영림단이 없다. 그리고 작업단에 의한 효율적인 사업이 이제 미진한 상태라는 것이 이제 이 큰 문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송이 산주님들 그리고 송이를 채취한 분들이 노령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젊으신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들을 해 나가는데 이 전문화된 작업단을 뭐 산림조합이나 아니면 그 송이조합 같은 데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송이산 가꾸기를 실시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그리고 이 효율적으로 여러 분들한테 이제 많이 이 송이산 가꾸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 정확한 입지 조사가 없이 이제 산주의 주관에 따라서 실시를 한다. 그 앞에서 송이산이 되느냐, 발생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활엽수림에 소나무 몇 그루 있다고 해서 활엽수를 전부 다 베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나무가 약 70% 정도 가지고 있지만 송이가 안 나는 곳에 송이산 가꾸기를 실시를 해야 됩니다. 소나무가 많아야지만 송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송이산 가꾸기를 실시하기에 앞서서 이러한 입지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 대상 입지의 정확한 선정이 되지 않는다. 왜냐? 이곳에 송이가 난다 그러면 내 송이 남한테 도둑 맞을까 싶어서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말에는 이런 말도 있었어요. 송이 나는 곳에서는 자식한테도 알려주지 않는다고.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송이가 나는 곳을 정확하게 짚어주셔야지만 이 송이산 가꾸기에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뒤에서 말한 송이균한 가꾸기라도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조금씩. 그래야지만 생산량을 늘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후관리, 분석효과 등을 점검이 없습니다. 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송이산 가꾸기는 최소한 4년을 이루어야 됩니다. 1년 당년 내가 송이산 가꾸기 했다고 해서 거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물론 그만큼 인력이 부족한 것도 이해는 하고 있지만은 송이산 가꾸기는 최소한 4년을 이루어져야 됩니다. 첫 해에 내가 가지치기를 했다 그러면 둘째 해에는 하청식생 정리와 지피물 제거, 셋째 해에는 또 하청식생 정리와 지피물 제거, 이렇게 연차별로 해서 송이산 가꾸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보통 1년에 한 달 송이 채취해가지고 1년 벌이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더 송이산에 관심을 집중시켜서 송이 가꾸기에 더욱더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자, 송이산 가꾸기 했습니다. 했는데 이렇게 산내에 산물을 임진에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요 밑에 있는 부분에서도 송이가 날 수 있는, 났던 곳이거나 날 수도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이 산물을 없애거나, 그리고 혹시나 산불이 났을 경우에 이게 정말 불쏘시개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곳에서는 그냥 훅 해가지고 지나갈 곳이 이곳에서는 산불이 더욱더 커지겠죠.
그래서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물은 반드시 이 송이산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지속적인 사업이 실행이 되지 않는다. 1년 딱 가꾸고 나서 2년째 되는데 그냥 놔뒀다. 그리고 지피물이 하나도 이제 제거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땅 밑에 하나도 안 보입니다. 원래 또 이 지피물 제거나 하층식생이 딱 제거되고 나면 작감목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 이제 관목도 그렇고 그다음 초본류도 생장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몇 년, 4년 정도는 꾸준히 해 주셔야지만 이 송이산을 제대로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울패도 조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 이게 한 4번, 여기는 한 5번 정도 걸치고요. 여기는 이제 공간이 비었지만요. 여기가 과연 햇빛이 얼마만큼 지표에 도달하겠습니까? 이 신선한 바람이 통과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가지치기도 아울러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낙엽 긁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낙엽 긁기, 지금 이 부분은 낙엽이 완전히 썩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3cm 정도만 되어도 완전하게 깨끗이 흙이 보일 정도로 긁어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균환도 땅속으로 들어가고 소나무 뿌리도 더욱더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지금 낙엽 걷어내니까 이 소나무 뿌리들이 지표 부분으로 거의 낙엽 부분으로 전부 다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송이균도 지표로 같이 올라와서 결국은 이 낙엽 분해균들하고 경쟁해서 지게 됩니다. 그래서 송이균환이 전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도 자기 송이가 나는 곳 그 앞부분이라도 여러분들이 낙엽 긁기를 해 주셔서, 그것도 20cm 전까지는 낙엽 긁기를 해 주셔서 송이균이 땅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셔야지만 이 송이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생산이 됩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해결책으로 한번 내놨습니다. 산림조합의 영림단의 활성화, 그리고 이제 교육 철저, 그리고 이제 계약 금액의 100%를 기준으로 이 사업을 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 대상 임지의 정확한 입지 조사를 실시하고 입지에 대한 정확한 작업종을 선정한다. 보통 이제 숲가꾸기 하면 소나무든 참나무든 이 나무 생장이 안 좋은 나무들은 거의 다 제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소나무는 우선적으로 살려놓고 다른 참나무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 이 작업종을 선정을 해주고요. 이 작업종의 개선 및 보완 작업이 실시되어야 된다. 사후 관리의 분석으로 이 효과적이고 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이 산주들의 노력 및 이 행정적인 이제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해결책으로 내놓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송이의 지속적인 생산을 위해서 이 소나무의 해충은 송이의 해충입니다. 그래서 이 소나무 재선충이 번지기 전에 소나무가 건전하도록 이 소나무를 가꿔야 되겠고요. 그래서 건전하면 송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러한 송이의 해충이 나타나지 않도록 송이산을 깨끗하게 관리를 해주시고 한 번이라도 더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취하는 단계에서 이 과수원을 재배한다는 이 패러다임의 변화. 1년에 한 달만 내가 그냥 송이만 채취해가지고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욱더 많이 생산하고 많이 송이를 재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송이산을 이 3월달부터 해서 송이산에 관리를 해 주셔야지만
이 송이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이제 이 가격면에서 이제 품질이 우선입니다. 이 송이산 가꾸기를 하지 않고 그냥 낙엽에서 채취했을 경우는 그냥 이 등급이 낮은 3등급이나 아니면 벌레 먹은 송이 같은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게 이 땅속 깊은 곳에서 송이가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송이가 지표면에서 그냥 바로 올라오는 경우에 송이가 그런 현상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적인 접근, 이 땅이 송이산 가꾸기를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분석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한번 진단도 받아보시고요. 그리고 여러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송이산 가꾸기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기적인 안목의 투자, 최소한 3년에서 5년간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냥 올해 내가 처리했다고 이게 잘 난다가 아니고요. 이 3년에서 5년간 장기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지만 그 이후에 더욱더 많은 생산량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 투자, 인내, 올해 송이가 안 났다. 내가 관리를 했는데 안 났다. 이거 송이산 가꾸기 잘못됐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꾸준히 몇 년을 기다려서 인내를 하셔야지만 이 송이라는 것이 아주 튼튼하게 그리고 이 송이가 많이 여러분들의 수익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 이것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